안녕하세요. 오정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박완서의 8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이라는 현대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죽음을 앞둔 남편의 모습을 관찰하고요. 남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나의 시선을 통해서 남편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나의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고요. 그가 죽음을 앞둔 마지막 1년 동안에 사모은 것, 즉 그것이 바로 모자가 되겠죠. 박완서 작가 타계 10주기 기념으로 올해 행사가 많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모자가 상당히 중요한 소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 당신의 모자입니다. 자, 8개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자, 모자만 빼면 이제 남편의 유품을 기쁜 마음으로 자식들과 조카들에게 고르게 배분했다라고 이제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요. 자, 나 1인칭 서술자가 등장했죠. 주인공입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남편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유물을 정리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단 한 가지도 값나가는 가치가 있는, 그죠? 고가의 그 물품이 없을까 놀라고 민망해했다. 놀라고 또 민망까지 했어요. 왜냐면 다 싸구려들만 있으니까 부끄러운 면도 있었다는 거죠. 겸연쩍었다, 면고하다 이런 말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한 적이 있었다. 적이 있었다라는 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우리 바로 이 과거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단어를 요즘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계속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수업 현장에 가보면 단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확인하려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1학년이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단어에 집중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훨씬 더 나중에 독서력이라든가 작품을 감상할 때 굉장히 도움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비롯해서도 알지만 다시 달아봤어요. 포함해서입니다. 그죠? 지금 여러 가운데 앞에 것을 첫째로 삼아서 그걸 중심으로 다른 것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때마다 확인하시면 좋겠죠. 물론 시험 볼 때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공부를 한 그런 그 내공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니까요. 그렇죠? 배경은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깝게 지내던 이 조카들은 그가 쓰던 거 뭐예요? 남편의 유품 이런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같은 거예요. 색깔을 같이 맞는 겁니다. 제가요. 뭐든지 한 가지씩이라도 얻어 갖길 원했다. 다들 여기서 나온 다들은 누구예요? 바로 자식과 조카들이죠. 그렇게 아쉬운 처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다는 건 그 뜻이 뭡니까? 그 의미는 바로 뭐야? 소유나 쓸모, 어떤 물건을 취득해서 사용한다는 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끼고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한다는 건 뭡니까? 애지중지. 그렇죠? 이런 단어들 중요하잖아요. 애지중지, 또 소중히 보관하고 추억을 깊이 되새기고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목이 매게 감정이 북받치는 거예요. 목구멍이 막히거나 막 잠기는 걸 목이 맨다고 하잖아요. 감격하는 장면이에요. 감격. 그래서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성공하거나 성취한 건 없어도 생전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많이 사랑받았다라는 증거가 같아서 어때요? 자기 그 아내 입장에서 기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유품을 공평하게 그렇죠? 바르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과 조카들은 아쉬운 처지가 아니었지만 남편의 유품을 얻기를 소망한 겁니다. 그러나 모자는 다 내가 가졌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반전이죠. 이 모자라는 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제목에서도 모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이 모자는 왜 그럴까를 떠올리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건 누가 달라지도 않았지만 달라고 해도 안 주었을 것이다. 남편의 모자를 물질 이상의 것을 이제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남편에 대한 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 마지막 1년은 참으로 아까운 시절이었다. 자, 이러한 그 시기는 반드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참으로 아까운, 그렇죠? 소중한 시절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입니다, 지금 전부. 이 시절도 역시 과거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죽을 날을 정해놓은 사람과의 나날, 그렇죠?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아까움에 무엇에 비길까? 그죠? 애를 끓는 듯한 애달픔, 안타깝거나 마음이 쓰라리고 아픈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는 중략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략 이후에 어떤 이야기인가요? 나에 대한 남편의 연민이 이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런 옛일에 얽힌 농담이라면 얼마든지 재미나게 그윽하게도 은근하게도 할 수 있으련만 나는 고약한 아주 괴상한 성깔, 신경질을 부리는 성질인가 봐요. 심술 부린다. 자기 자신을 갖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잔뜩 치받쳐 북받쳐서 여복해야 오죽해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사어예요. 오죽해야 그가 남편이 딱하다는 듯이 그냥 역시 농담으로 받았다. 자,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이 말은 여기서 당신은 이제 남편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서술자 납니다. 꼭 틈바구니에 낀 쥐 같아. 그리고 피식 웃더니 탄식하듯 덧붙였다. 생전 뭡니까? 평생 틈바구니에 끼워봤어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 틈바구니라는 것은 틈새를 얘기합니다. 틈새. 그의 목소리가 하도 연민에 차 있어요. 나를 대하는 것이. 나는 대꾸도 못했고 죽어가는 사람으로부터의 연민. 그죠? 죽기 전에 그 이야기 같아요. 감동적이었다. 울어버릴 것 같았다. 감동의 그 울음이죠. 그래서 결국은 남편의 농담으로 받은 말에 울어버릴 것 같다고 느끼는 나의 모습에서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남편의 말에는 나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런 나의 인식이 잘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히려 나를 위로하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부터 위로를 받았으니까요. 자, 세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호전되지 않는 이 방사선 치료와 남편에 대한 안쓰러움이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CT 촬영은 참으로 놀라운 첨단 과학이었다. 뇌를 가로 세로 여러 장으로 슬라이스 하듯이 나눠 찍은 단면 사진은 내 눈으로도 고루 퍼진 암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고요. 뇌는 혈관의 회로가 달라서 항암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항암제라는 치료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 상황이네요.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바로 뭐다? 방사선 치료. 요거 하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뭡니까? 죽는 연습이라고 서술자는 판단을 했어요. 그 치료에는 아무도 입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회라는 것은 수술 현장에 가서 일의 진행을 지켜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사선과 의사까지도 그를 치료대에 고정시켜 놓고 밖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조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안은 어디예요? 치료대 아니겠죠? 방사선 그 치료실 안, 즉 치료 뒤에 있는 그는 어떤 기분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그렇죠? 방사선이란 어떻게 생긴 빛일까? 그 깊이 모를 외로움, 그렇죠? 남편의 그 마음을 지금 떠올리는 장면이에요. 너무 밝아 차라리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빛에 대한 공포감, 그 죽음에 대한 상상력과 너무도 유사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자, 방사선 치료를 받는 남편의 빛에 대한 공포를 덜어주려는 나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덜어주려는 게 아니에요. 또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죽음에 대해 느낀 나의 두려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나는 방사선 치료를 받은 남편의 기분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기분인 거죠. 방사선 빛이 너무 밝아서 남편의 빛에 대한 공포감이 죽음과 상통할 것이야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남편의 공포감을 덜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하고 세 번째 나는 빛에 대한 공포감을 통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드린다. 아니죠. 나는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남편이 느낄 공포감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뭡니까? 걱정과 안쓰러움이다. 자, 요거를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는 이마가 까맣게 타도록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암은 소멸되도 줄지도 않은 채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의 상황인 거죠. 나는 남편의 병세가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면 이제 틀린 거죠. 이런 장면은 병세는 호전되지 않은 겁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막내가 사준 장고 모자를 가지고 손자와 마지막 장난하는 남편의 모습이 나옵니다. 보세요. 미국 가 있는 막내를 잠시 귀국토록 했다. 돌아가신 후 장래에 맞춰 오려고 허둥대는 것보다는 생전에 뵈러오는 게 효도가 아니겠냐는 딴 자식들의 의견이기도 했다. 이게 딴 자식들은 뭡니까? 남편의 생전의 막내를 귀국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한테 뭐 사다 드리면 좋겠냐고 막내가 이제 전화로 물었어요. 약 종류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병세, 그의 증세도 그렇지만 때도 이미 미국엔 별의별 신요한 약, 그죠? 불로초 같은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여기던 촌스러운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게 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막내에게 모자를 사오라고 했다는 거죠. 약 대신 최고급의 모자로 사오라는 말도 있지 않았다. 과연 막내가 사온 모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모자의 원형, 그죠? 봄바탕입니다. 봄바탕과 가장 가까웠다. 원하는 모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순모라는 건 이제 모직물인데 통자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중절모였다. 비단 리본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태가 너무 넓어가지고 신사 모자라기보다는 카우보이 모자를 연상시켰대요. 그러니까 막내는 남편을 위해서 카우보이 모자가 연상되는 중절모를 지금 사온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4살짜리 손자가 나오는데 이 녀석이 그 모자를 보더니 장고 모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걸 빼앗고 싶어 했다. 녀석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 장고가 그런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네요. 그렇죠? 예. 그는 모자를 쓴 채 안 빼앗기려고 이리저리 도망을 쳤어요. 근데 여전히 비틀댑니다. 비틀댄다는 얘기는 뭡니까? 남편이 쓰러질 듯이 이리저리 쓰러질 듯이 계속 걷는다. 즉
역시 환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손자가 울음을 터뜨려도 그는 모자를 내놓지 않았다. 손자와의 마지막 장난이었다. 이게 죽기 전에 손자와의 마지막 장난이었다고 하네요. 마지막 한 달가량 자리 보존하고 있을 때를 빼고는 그는 집에서 줄곧 그 모자를 쓰고 있었다. 막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도 그 모자를 아꼈겠지만 넓은 태는 방사선 치료를 시커멓게 탄 이마를 가려주는데 안성맞춤이었다. 안성맞춤은 적합하다, 제격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장고 모자가 그의 8번째 모자이자 마지막 모자였다. 이게 이제 제목과 연상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힘겹지만 손자와의 마지막 장난을 하면서 어때요? 가족들과 이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남편의 이 모습에서 가족에 대한 남편의 사랑이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5번째 내용은 이제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틈바구니의 말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 나오는데요. 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요새도, 최근에도 가끔 그가 남긴 이 모자를 꺼내보는 겁니다. 8개를. 그 안에서 이제 머리카락 한 오락이라도 찾아보려고 더듬어 보았지만 번번이 헛손질로 끝난다. 자, 이러한 행동의 의미는 뭔가요? 남편이 이 머리카락 한 오락이라도 찾는다는 것은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고요. 남편에 대한 애틋한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여러 개의 모자는 멋이나 체면을 위한 게 아니죠. 단지 민머리를 가리게 한 것이었다. 그의 몸을 차디탄 땅속에 묻은 건 확실한데 아침마다 어때요? 우수수 지던 그 숱한 머리카락을 지금 어느 만큼 멀리 흩어져 티끌로 떠도는 걸까? 생명의 가염이 티끌과 다를 바 없다는 속절없는 생각에 잠기기도 해야 한다. 그의 흔적을 남긴 물질에서 찾는 것보다는 남긴 말, 그죠? 예, 남긴 말이라든가 남긴 생각에 찾는 게 그래도 조금은 덜 허전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의 흔적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이 허전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자, 3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잘난 척 할 줄도 몰랐어요. 예, 그의 성격이 직접 제시됐죠. 담소라는 것은 이제 한담, 잡담이라고 하는데요. 즐겼지만 그럴듯한 말은 할 줄 몰랐다. 우리 집엔 그 흔한 과언도 없어요. 그의 말이 생각나는 것도 그가 끼면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는 담소 분위기지 멋있거나 뜻깊은 그런 말뜻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남편은 잘난 척 할 줄 몰랐기 때문에 평소에 멋있거나 그럴듯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소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직 틈바구니만 예외다. 그러니까 예외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틈바구니라는 이 소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모자만큼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생전 틈바구니에 끼워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나를 자꾸 심각하게 만든다. 그가 나 대신 가지던 동사무소나 세무서에 볼일 보러 가서 똑똑하지 못하게 굴었다고 구박을 맞으면 이게 틈바구니인가 싶기도 내가 생각을 했고, 아니면 사용자와 노동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칼자루 진 자와 칼날 진 자, 통일꾼과 반통일꾼, 그렇죠? 서로 목청을 높여 싸우는 걸 봐도 전처럼 선뜻 어느 쪽이 옳고 오니 양자택일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거죠. 그렇죠? 또 그놈의 틈바구니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결국 어때요? 이분법적인 태도보다는 중립적인 태도에 지금 매료된 그런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자, 여발한 듯. 자, 이번에 당당하게 보란 듯이라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그죠? 틈바구니에 끼기 위해선 거친 두 목청 사이에 낀 틈바구니의 숨결. 이 숨결이라는 건요, 어떤 기운이나 느낌을 생생하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틈바구니의 느낌, 기운을 찾아내야만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그때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만큼은 내 원색적인, 이 노골적인 분노를 관조할 수도 있었기에 해본 단순한 연민의 소리일 뿐일 것이라고 내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괜히 심각하게 굴었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여전히 틈바구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는다. 그가 남긴 모자가 나에겐 모자라는 뭐예요? 물질 이상이듯 이 틈바구니도 역시 어때요? 이 말뜻 이상의 것, 그렇죠? 말뜻, 말 속에 담긴 뜻인데요. 말기 이상의 것이 있다. 한없이 추구할 어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끝까지 쫓아 구해야 할 그런 화두임을 면할 수가 없다. 화두라는 것은 말머리, 중요하게 생각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의식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에 이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출제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틈바구니의 기능 굉장히 중요하죠. 틈바구니는 나에게 쉽게 갈 수 있는 고민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초점을 남편의 막내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함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에 대해서. 또 남편의 죽음을 이해하는 실마리도 아닙니다. 또 나의 가족에게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핵심 정리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1. 갈래는 이제 현대 단편, 가족 소설이고요. 제재는 모자와 틈바구니라고 볼 수가 있고, 주제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따뜻한 가족애입니다. 자전적인 성격이고요. 회상과 고백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3번 마지막 설상 특징입니다. 나는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모자를 간직하고 남편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두 번째, 남편의 폐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따뜻한 가족애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각이 인상적인 작품이라는 거 아시고요. 자, 독백적 진술을 활용해서 인물의 내면을 지금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암으로 죽은 남편이 남기고 간 모자, 그죠? 틈바구니라는 말을 떠올리면서 독백적 어조를 통해서 남편과의 추억과 남편이 죽은 후의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있고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풍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또 동일한 공간에서 사건이 반복되거나 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또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되며 긴박한 분위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인물의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예. 이 남편의 성격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외양을 드러내긴 했습니다만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 건 아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써놨으니까요. 예, 확인을 꼭 해주셔서 오답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이제 박완서 씨의 작품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로 박완서 소설 작가가요, 죽은 지 10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깊으니까 시험에 종종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 잘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